네. 아이고, 7초나 지났네. 순열입니다. 순열. 순열. 내가 니들한테 항상 얘기할 때 어떤 용어나 공식 같은 것은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너희한테 주어질 때는 굉장히 짜증나는 애지만 그것의 발현 과정, 역사를 쫓아가 보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예? 그래서 뭔가가 잘 안 외워지거나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그들의 어떤 사고의 순서를 쫓아가 보는 것도 공부할 때 괜찮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순열이니 퍼뮤테이션이니 MPR이니 팩토리얼이니 한마디도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아주 순수하게 그냥 이 문제를 받아들여 보는 거야. 어드바이스가 있어? 6개 스펠이 있어? 그런데 A가 맨 처음에 오고 E가 맨 마지막에 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단 말이야. 그럼 그냥 해보는 거지. A가 이렇게 맨 앞에 와. 박아놨어 여기다가. 그리고 E가 맨 마지막에 온다는데 6개의 문자를 모두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자리는 하나, 둘, 셋, 네 자리가 남은 거지. 네 자리가 남은 거야. 그러면 이걸 한번 다 넣어볼까 하고 마음을 먹었다면 DVIC가 있고 DVIC를 이 순서로 넣는 거, DVCI로 이렇게 바꿔 넣어보는 거, 그리고 DICV, DIVC 이렇게 이렇게 나열해 보니 이건 뭐 전문용어로 삽질이라고 하는데 이런 삽질은 한 번씩 해봐야 돼요. 한 번씩 해봐야 돼요. 그래야 그 삽질의 과정이 머릿속으로 녹아 들어가면서 그 원리가 같이 떠오르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보시면 아니지. 여기 맨 앞대가리. 요 앞대가리를 보시면 이 24개를 쫙 적어놓고 보잖아. 그러면 얄짤없이 D가 6번, V가 6번, I가 6번, C가 6번 이렇게 나와요. 아주 공평하게. 그런 일이 왜 벌어졌냐는 거지. 그리고 이제 둘째 줄의 라인을 보면 여지없이 연속적이진 않아도 분명히 여지없이 세보면 D가 이 자리에 6개, V가 6개 이렇게 온다고요. 그럼 이런 일이 왜 이걸 다 나열해봤는데 왜 벌어졌을까를 이제 사고의 과정으로 추적해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다 쓰지 말고 여기에 D 또는 V 또는 I 또는 C가 올 수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요 뒤에 요 두 번째 자리에는 뭐가 올 수 있는데? 라고 하면 나한테는 DVIC가 남았고 D는 이미 썼으니 VIC가 남지 않았겠냐 이런 식이라는 거죠. V를 썼으면 그 뒤로는 DIC가 남고 I를 썼으면 DVC가 남고 C를 썼으면 DVI가 남고 대등하게 3개씩 붙는구나. 이 4가지에 대하여 대등하게 3개씩 붙는구나. 그게 곱하기 4 곱하기 3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수영도에서 기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쓰지 말고 얘네 뒤에 뭐가 따라 붙는지를 한번 추적해 가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DV를 썼으면 I와 C가 남았으니까 요 뒤에는 통합 I, C가 남고 요것도 2개가 남고 요것도 2개가 남고 2개가 남고 2개가 남고 2개가 남고 그래서 요거 대등하게 다 2개씩 곱할 수 있구나. 그러고 나면 DVI 다음엔 C가 올 수밖에 없고 DVC 다음엔 I가 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정되는 것이 없다 하나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의 정답이 4 곱하기 3 곱하기 2 24가지예요.
아시겠어요? 예. 24가지예요. 이제 그러면은 i가 맨 처음에 오고 e가 두 번째로 오는 가지수는 몇 가지인가요? 이걸 세봐라. 만약에 이런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 또 DBIC가 남았고 여기에 그런 아이들이 오게 될 건데 그랬더니 4개, 3개, 2개, 하나. 아, 이것도 24가지네. 이런 식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 우리가 요런 짓을 할 일이 많아졌다는 거야. 경우의 수를 셀 때 거기 있는 모든 문자를 다 쓸 것 같으면 그 문자만큼의 자릿수가 생겨나게 되고 문자가 4개면 4, 3, 2, 1을 할 일이 많아지고 문자가 5개면 5, 4, 3, 2, 1을 할 일이 많아지는 거야.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짜증이 나서 야 이거 좀 어떻게 우리끼리 이렇게 좀 상호간에 약속을 하고 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해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이 뭐다? 여러분 개념서에서 읽었겠죠? 느낌표로 쓰고요. 느낌표 맞고요. 실제로 느낌표 맞고 읽을 때는 팩토리얼이라고 읽습니다. 이건 다 썼어. 가끔 성공해 이렇게. 팩토리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4팩토리얼, 5팩토리얼, 6팩토리얼, 7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1팩토리얼부터 가능하죠. 1팩토리얼 이렇게. 1팩토리얼. 그러면 1부터 시작해서 1이 나올 때까지 곱한다는 거니까 결과는 1이고 2팩토리얼, 2 곱하기 1이니까 결과는 2일 거이고 3팩토리얼 결과는 6이고요. 4팩토리얼 결과는 24고요. 5팩토리얼 결과는 120입니다. 한 6팩토리얼 정도까지만 외워주면 이 계산을 빨리빨리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아시겠죠? 6팩토리얼 720이요. 이 팩토리얼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맨 처음 이 경우의 수를 시도한 작자들은 당연히 이런 식의 짜증과 트러블 상황에 놓여 있게 돼요. 그걸 추적해 가보면 이거 좀 우리 좀 약속해서 줄이자라고 하는 게 기호, 용어, 공식이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 읽어봅시다. 이것도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보자면 양 끝에 자음이 온다. 그럼 이제 자음과 모음을 좀 분리해 놓을 필요가 있죠. 자음으로는 D와 V와 C가 있고 모음으로는 A와 I와 E가 있죠. 세 개 공평하게 있네. 그럼 얘가 요구한 건 뭐냐면 양 끝에 자음이 여기에 자음과 자음이 오게 해라. 그런 줄서기. 나머지는 제한이 없다. 라고 이렇게 줄서기를 시켰을 때 제한 조건이 걸리면 제한 조건 먼저 처리하는 거니까 여기 이 두 자리에 그냥 쓰는 거예요. 자음 중 하나가 오면 되겠네. 여기에 뭐가 올 수 있지? 의 경우의 수. 여기 뭐가 올 수 있지? 하나, 둘, 셋. 중 하나 곱하기 3 이렇게. 그러면 자음 중 하나 썼잖아. 썼으니까 2개가 남았고 이걸 썼을지 이걸 쓸지 모르지만 어쨌든 2개가 남았고 그 2개 중에 하나가 여기 오면 되니까 곱하기 2 이렇게. 그러면 어쨌든 자음 중에 2개가 소모가 됐죠. 그리고 남은 애는 하나, 둘, 셋, 넷. 남은 자리도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이 네 자리에 알아서 이건 4, 3, 2를 할 필요 없이 4팩토리얼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의 답이 바로 3 곱하기 24 곱하기 2 해서 뭐 144 정도 되겠죠. 이해되세요? 여기서 이제
뭔가 수형도의 감각이 머릿속에 완전히 자리를 잡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머리를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문득 궁금할 때가 있잖아. 문득. 갑자기 선생님 근데 요거 두 개 자리 바꿀 수도 있지 않아요? 곱하기 2 더 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그거는 이 곱하기 3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이 곱하기 3의 의미는 이 자리에 D 또는 V 또는 C가 올 수 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 곱하기 2는 그 뒤에 D를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자리에 V와 C가 올 수 있다는 뜻이고요. V 또는 C가 올 수 있다. 여기는 D 또는 C가 올 수 있다. 여기는 V 또는 D가 올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리를 바꾸기는 뭘 바꿔. 앞에 올 수 있는 DVC 다 왔고 그 뒤로 올 수 있는 모든 문자가 다 왔는데 이미 이게 자리 바꿈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음과 모음이 교대로 오는 경우,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도 있고,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이것도 교대로죠.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야 되고, 생각해보면 자음의 자리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고, 그 자리에 C, V, D라고 하는 자음 세 개가 가서 줄을 서면 되는 거니까 그냥 자음 자리에 세 명이 가서 줄 서야 해요. 줄 서. 3팩토리얼. 이렇게. 그리고 모음 자리, 모음도 위치가 딱 정해져 있고 그 모음의 자리에 I와 E와 A가 가서 줄을 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곱하기 3팩토리얼. 66에 36. 그럼 이건 다를 것이냐? 똑같죠. 그러니까 이쪽도 36. 합쳐보면 72.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경우입니다. 자, 계속 들어보세요. 좀 전에 이 기억을 살려보면 요거 두 번째 문제 요 3 곱하기 2를 잘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자음이 총 3개였는데 그 중에 2개가 뽑혀 나와서 여기 정해진 자리에 가서 줄을 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줄을 선 거예요. 그게 3 곱하기 2였어요. 자, 기억 속에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걸 이제 좀 더 확장해서 물어보는 건데 3개의 문자와 4개의 숫자 중에서 2개의 문자, 셋 중 둘과 3개의 숫자, 넷 중 셋이죠. 을 뽑아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문자가 오는 경우의 수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막 마음대로 나열할 수 있을 것처럼 얘가 연출을 해놓고 실제로는 하나, 둘, 셋, 넷, 5자리 중에 문자의 자리는 또 이미 결정이 나 있고 숫자의 자리도 결정이 나 있다. 숫 그러니까 이건 좀 어법에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수수수 자리도 결정돼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그냥 좀 전에 생각처럼 아주 심플하게 가져가면 이 자리에 뭘 수 있냐 그냥 가능성 생각하는 거잖아요. 가능성 뭘 수 있어? 수련아 뭘 수 있어? 이 자리에
A 또는 B 또는 C.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곱하기 세 가지. 그 다음에 그 셋 중에 하나를 뭘 썼든 썼을 테니 이제 나에게는 두 개의 선택지가 남아있고 이 자리에 또 문자가 와야 되는데 그럼 이 자리에는 곱하기 2겠죠. 예, 요렇게가 한 세트일 거예요. 어차피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니까 곱셈이란 건 그냥 3 곱하기 2를 한 세트로 보고 그 다음에 숫자의 자리가 세 자리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4개란 말이야. 그럼 4개 중에 이 자리에 모을 수 있어?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보면 4예요. 그 다음 모을 수 있어? 곱하기 3이에요. 그 다음 모을 수 있어? 곱하기 2예요. 하나씩 소모하면서 하나가 사라졌다는 전제를 하니까 다음 수가 하나씩 줄어드는 거 아니야? 가만히 생각하니 이 짓도 많이 하겠네 싶은 거야. 이 짓도 많이 하겠네. 그러니까 첫 번째 발상은 다섯 중 다섯이 줄서였어요. 네? 다섯 중 다섯이 줄서였어요. 그랬더니 그 명령어가 5, 4, 3, 2, 1이 되어서 5, 4, 3, 2, 1이 되어서 이걸 5 팩토리얼이라는 걸로 약속하기로 했단 말이야. 예.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문제를 만들어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내가 그 경우의 수를 구해보니까 5 중 4도 있을 수가 있고 5 중 3도 있을 수가 있고 5 중 2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5개의 후보가 있는데 그중에 자리를 2개 마련해 줄 테니 거기 와서 줄 서. 몇 가지나 나와? 이걸 해봤더니 줄 서 이렇게 명령을 내려봤더니 결과가 5, 4, 3, 2고요. 5, 4, 3이고요. 5, 4였어요. 아씨, 귀찮은데? 너무 뻔한데? 5 중 4 그러면 5부터 시작해서 숫자 4개. 5 중 3 그러면 5부터 시작해서 숫자 3개. 5 중 2 그럼 5부터 시작해서 숫자 2개. 이거 너무 패턴이 뻔하잖아. 그러니까 이 팩토리얼 말고 요만큼에 대해서 뭐 당연하겠지만 5 중 1도 있죠. 그건 5겠죠. 이 기호 하나 만들면 안 돼? 우리 이렇게 약속하자고. 에서 시작된 게 바로 퍼뮤테이션 순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5팩토리얼 말고 몇 중 일부를 뽑아 줄 세우는 방법의 수를 이렇게 이제 퍼뮤테이션 하는 영어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서 P를 따와서 5, P, 4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네? 실제로 읽을 때도 5, P, 4라고 있습니다. 영미권 애들이 뭐라고 읽는지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걔는 뭐 5, P, 4 아닐까? 뭐 아무튼 5P4, 5P4, 5P3, 5P2, 5P1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약속을. 일반화 시키면 이제 이래 놓고 일반화를 시키는 거죠. 일반화 시키면 N, P, R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경험을 토대로 이 명령어의 어떤 내부적 속성을 받아들이는 거죠. N개의 후보가 있어. 그리고 자리가 R개 마련돼 있어. 그럼 이 N개가 숫자든 문자든 뭐 대상이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간에 이 N개 중에 R개를 뽑아 줄 세운다고. 줄 세운다고. 지훈아, 머리 쓸 시간이다. 자, 불러봐 한번. NPR.
NPR은 실제 계산은 어떻게 하면 돼? 요 계산을 불러보라고, 요 계산. 어, Yeah. 곱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 어? 그러니까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1.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지. 5, 4, 다음에 4인데. 아까 말했었어. 아, 그래요? 예. 여기 하세요. 예. 자신 있으면 계속 말해. 저거를 r까지 예? 아니, 그러니까 계속 불러보라니까, 임마. n 마이너스 1. 생각할 시간을 줘보세요. 아니 근데 이거 맞지? r번째까지 그렇지.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일반화라는 게 이제 무서운 게 이건데 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숫자 5중 4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써 5중 3 그럼 하나 둘 셋 이렇게 쓸 자신이 있어, 그지? 근데 n 중 r이라고 하면 n 다음에 n-1인 건 알겠어. 그 다음에 n-2인 건 알겠어. 그 다음이 n-3인 건 알겠어. 그 다음이 n-4인 건 알겠어. 그 다음이 n-5인 건 알겠어. 언제까지 해? 어? 그러니까 일반화의 무서움이 이런 거라고. 멈춰야 될 거 아니야, 언젠가. 그지? 에? 멈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요가 되는 거지. 잠깐만요 하고 보통 이렇게 처리를 하지. 계속 진행됐다 치고, 예, 이거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제발 외우지 마시라고. 외우지 마시라고. 다 원리에서 떠오르는 거니까 너희가 이걸 이해를 하면 언제든 머릿속으로 재생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게 5부터 시작하여 이 4의 역할이 뭐지? 4. 5중 4의 역할이? 곱해지는 숫자의 개수라고 그랬어요. 알겠어요? 5중 4 그럼 자리가 4개 마련돼 있고 따라서 4개의 숫자가 와서 곱해져야 되는 거야. 이게 4개라고 5중 3 그러면 5p3 그러면 요게 3개라고 5중 2 그럼 2개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몇 개여야 해? R 개여야지. 발음만 좋아 이 새끼들은. R 개여야지. 그지? 자, 그럼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 숫자의 개수가 R 개가 되려면 난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할까? 라는 거예요. 난 여기다 뭐라고 써야 할까? 일단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n 이렇게 가니까 나도 여기도 n-라는 어떤 공통 인자는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래 뭐가 끌어 오 그래 그렇지 그 왜 그렇지? 그거 맨 첫 번째 거가 n이니까. 그렇지. 이걸 뭘로 본다? 이걸 n-0으로 본다. 응? 0으로 본다. 그러면 n-0이 한 개가 된 거야. 1이 두 개가 된 거야. 3이 세 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r-1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지? 우리가 0, 1, 2, 3, 4 그러면 5개잖아. 이 숫자는 4인데 0을 포함시켜버리면 이건 4인데 5개잖아. 그러니까 0을 포함시켜버리면 여기 총 개수가 R개가 되려면 요 녀석이 R-1이어야 된다고요. 이해돼요? 0부터 R-1까지. 그래서 R개. 오케이? 예. 그 괄호를
풀어버리면, 이 괄호를 풀어버리고 괄호 안에 괄호 또 쓰기 싫어요가 되면 그 괄호가 풀리면서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r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n-r을 쓰고 싶은 너희들의 그 욕망은 이해하는데 이게 n-r이 돼버리면 여기가 r 플러스 1개가 된다고요. 얘 때문에. 알겠어요? 하나 줄여야 돼. 하나 줄인다는 뜻은 이게 n-r보다 하나 큰 수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겠어요? 이거 못 외우거나 아니면 개념사에 써있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그 순간에는 어떻게 넘어갔는데 한 달만 딱 지나면 이거 니네 언제 다시 봐? 기말고사 때 다시 본다고. 예, 그러고 나면 홀라당 날아가 있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습니까? 여기가 n-r 플러스 1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곱해진 숫자의 총 개수가 r개여야 하기 때문이다. 됐어요? 실제로는 되게 쉬운데 문자화 시키면 이렇게 어렵게 느껴진다고. 이게 좀 짜증이 나. 아무래도 모양이 꼴보기 싫잖아. 공식이랍시고 만들었는데 공식의 정의가 점점점이야? 영 마음에 안 들지. 그래서 대안을 생각해 봤는데 이거 봐봐. 4팩토리얼이 있어. 그럼 얘의 약속을 알잖아 우리가. 4, 3, 2, 1. 여기다가 이렇게 5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5를 곱하면 예, 이게 5팩토리얼이 됩니다. 5팩토리얼이 됩니다. 또 거꾸로 그러니까 팩토리얼이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4팩토리얼이 있는데 내가 여기다 30을 이렇게 곱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30이 6 곱하기 5야. 그럼 이거 6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나한테 7 곱하기 6, 42가 있었어. 7, 6에 42가 있었는데 내가 여기다가 5팩토리얼을 이렇게 곱해버리면 이건 졸지에 7팩토리얼이 됩니다. 이 팩토리얼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여기다가도 그 짓을 해보려고 해요. 이게 너무 꼴보기 싫어서 NPR이라고 하는 정의가 너무 길고 장황해서 여기다가 n-r 팩토리얼을 이렇게 하나 곱해보려고요. 그러면 이 녀석이 n-r 플러스 1, n-r보다 하나 큰 애예요. 하나 큰 애. 예를 들면 765 하는데 765가 된 거야. 765 55 뒤로 4팩토리얼 765 곱하기 4팩토리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는 n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왜냐면 n부터 내려오고 있었으니까요. n부터 쪼로로록 내려오고 있었고 이게 n-r보다 하나 큰 수인데 그거보다 하나 작은 바로 n-r의 팩토리얼을 곱해버리면 여기서부터 다시 뚜루루루 곱해서 2, 1까지 내려간다고. 이해돼요? 그때 멀쩡하게 가만히 잘 있던 애한테 이걸 어떻게 곱해? 곱하는 순간 다른 숫자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라고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예분의 2 하면 결국 1이잖아요. 이거 1을 곱하는 건 아무 문제 없으니까 요렇게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분자는 n 팩토리얼이 되고 분모는 n-r 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래서 얘기가 길었는데 결론적으로 NPR의 약속은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아 줄 세우는 방법에 쓰고 그것의 정의는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예, 깔끔하게 표현하려고. 근데 이 깔끔함에 처음에 이거 만든 사람은 얼마나 기뻤겠어. 이제 내가 드디어 이렇게 예쁜 식으로 저 따위 그 반복되는 애들을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로 쓰는 걸 막았다. 예, 기뻤겠지. 근데 정의에는 항상 공격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네가 그걸 정의 내렸어? 너 이건 어떻게 할 건데? 이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식의 공격이 들어오면 그걸 막아야 되거든요. 얘가 한 가지 공격을 막질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NPN 뜻이 뭐죠? NPN 뜻을 한번 생각해봐요. NPN의 뜻. N중 N개를 뽑아 줄 세우는 방법의 수지. 그럼 우리 답을 알고 있다 이미? 왜냐면 여기서 5중 5를 뽑아 줄 세우는 방법의 수가 뭔지를 아니까. 그죠? 그러면 얘의 정답은 뭐여야 할까? NPN의 정답은. 이거 정답이 n팩토리얼이에요. 그죠? n팩토리얼이 나와야 돼요. 예, 근데 여기 R 자리에 n 넣어봐요. 어떻게 되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이렇게. 이런 공격이 들어온다고. 야, 네 식이 지금 맞으려면 NPN은 정답이 n팩토리얼이 되는데 넌 막 분모에 0팩토리얼 등장했어. 0팩토리얼 어쩔 건데. 이렇게. 자연수부터 시작해서 1이 나올 때까지 내려가며 곱한다의 정의가 팩토리얼인데 그보다 아래인 0을 갖다 놓고 거기다 팩토리얼을 걸어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예. 그러면 이거의 창시자의 대안은? 미안. 0팩토리얼을 1로. 그렇지. 일단 사과부터 하고. 미안. 미안한데 우리 0팩토리얼을 1로 약속하자. 너랑 나랑 이거 악수하고 화해하고 0팩토리얼 앞으로 1로 하면 우리 만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앞으로 0팩토리얼 나면 1이야. 이렇게. 됐어요? 0팩토리얼 나면 1이야. 진짜예요.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이렇게 약속된 거예요. 그래서 0팩토리얼이라는 모순적 결과를 1로 약속함으로써 NPR이 통용될 수 있게 되었다. 하나 더 있긴 해요. 뭐냐면 개념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뭐냐면 NP0 이거 개념어로 읽어봐. 그러니까 뭐 하라는 명령인지 읽어봐. N개 중 아무것도 뽑지 말고 줄 세우세요. 이거거든요. N개 중 아무것도 뽑지 말고 줄 세우세요. 줄이라는 건 뭐가 있어야 세우는 거잖아. N개 중 0개를 뽑아 줄 세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개념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근데 여기다 넣어봐. 어떻게 되는지. 아래 0 넣어봐. 0 넣어보면 여기 0이 들어가면서 n팩 나누기 n팩이 돼요. n팩 나누기 n팩은 계산이 되지 않냐? 얼만데? 1이죠. 이것도 우리 악수. 이렇게 하자. 예?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개념 두 개가 약속이 되게 됩니다. n개 중 아무것도 뽑지 않는 행위를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자. 라고요. 그래서 np0는 1이고 0팩토리얼은 1입니다. 둘 다 1이니까 외우긴 쉽죠. 요렇게 약속이 된 거예요. 알겠죠? np. 이게 순열입니다. 이 기호를 여러분이 사용을 하든 사용을 하지 않든 결과는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호와 용어, 여기서 등장하는 기호와 용어는 이제 뭔가 이렇게 아주 복잡하고 큰 숫자를 다루기에 내가 이걸 좀 줄이고 싶다는 정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걸 쓰든 안 쓰든 상관은 안 해요. 실제로 내가 이렇게 계산할 일이 많을 것 같으니 이렇게 계산할 일이 많을 것 같으니 이렇게 훨씬 더 많이 계산해요. 이게 훨씬 쉽거든. 이건 이렇게 쓰기만 복잡한 거지 실제 현실에서 우리는 대부분 다 이렇게 계산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애다. 그리고 순열은 조합을 배우고 나면 순열은 또 잘 사용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순열은 요 용어를 익히는 것 정도 그리고 계산법을 아는 정도면 되시겠다.
이해가 좀 됐나요? 나머지는 뭐 별게 없죠. 예, 요런 거. 뭐와 뭐 사이에 이런 거. 이런 거는 그냥 문제풀이 용법을 하나 익히는 거예요. 1과 2 사이에 3개의 숫자가 있다. 그러면 1, 하나, 둘, 셋, 2 하고 한 묶음으로 한 개 취급.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1과 2 사이에 3개의 숫자가 있다 그러면 요 5개가 한 세트 아닌가. 그래서 이걸 한 개 취급하고요. 총 7개의 숫자인데 하나, 둘, 셋, 넷, 5개를 이미 사용했으니 뒤로는 2개밖에 없겠죠. 2자리밖에. 그러면 당신들한테는 일단 하나, 둘, 세 녀석이 있는 거예요. 이 세 녀석을 먼저 줄을 세웁니다. 그게 3팩토리얼. 이 세 녀석이에요. 세 숫자. 한 개 취급하고 하나, 둘, 셋. 세 녀석 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다시 요 녀석 1과 2 사이에 있으라고 그랬지 1이 먼저 2가 나중에 있으라는 소리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1, 2의 자리 바꿈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줄서기. 그 다음에 요 안에 3개의 숫자가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 중에 뭐가 들어올 거냐가 달라지는데 이게 딱 순열 이야기예요. 여기가. 잘 생각해 보세요. 1, 2를 제외하고 3, 4, 5, 6, 7 5개의 수가 있는데 5 중 3이 들어와 줄 서는 거예요. 5 중 3이 들어와 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 들어갈 내용이 5P3인 겁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거를 저는 기호로 안 쓸 건데요.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5개 중 하나, 나머지 4 중 하나, 나머지 3 중 하나면 되는 거니까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야. 원래 얘의 정의도 이거고. 그냥 5P3이라고 표현할 뿐. 답지가 5P3이라고 적으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니네가 알아들어야 할 뿐이다. 하하, 머리 끝을 만지고 있다. 됐어요? 네, 하나의 문제 유형입니다. 묶어서 하나로. 이웃하는 경우, 뭐 이런 거. 이웃하기, 이웃하지 않기는 뭐 중학교 때 확률할 때도 숱하게 다뤄왔으니까요. 여기 혹시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건데, 그지? 여기 질문 있어요? 한 번씩 사용하여 5개의 자리를 만든다. 라고 하면, 딱 한 번만 얘기하자. 하나, 둘, 셋, 넷, 5자리를 했는데, 5자리 자연수라는 건 이 자리에 0이 못 들어온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자리 0이 들어오면 그건 5자리 수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애가 넷. 근데 이게 넷 중 하나가 소모되고 나면 하나, 둘, 셋, 4개 남은 숫자가 여기서부터는 다시 들어올 수 있어서 요렇게 한 자리 더 있었나? 요렇게 그러면 요 부분을 4팩토리얼로 처리해주면 된다. 정도? 여기는 뭐 모르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3200보다 큰 수, 홀수의 개수, 홀수의 개수, 짝수의 개수. 뒤에 가니까 뭐 3의 배수, 9의 배수 뭐 이딴 것들도 나오던데 5의 배수. 그거는 상식선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한번 확인 차원에서 제가 소개는 해줄게요. 혹시 질문 있어요, 이거? 그냥 일일이 다 세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것도 하나만 할까? 3200보다 큰 자연수라고 하면 먼저 앞대가리에 3을 박아 놓고 그 뒤에다가 2를 박아 놓고 뒤에 있는 두 자리에 3 쓰고 2 썼으니 0, 1, 4 중 둘이 들어온다의 의미. 즉 곱하기 3,
곱하기 2, 6가지.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앞대가리에 3, 2 박히면 이 뒤에는 어떤 수가 들어가도 3200보다 커요. 그죠? 이런 거를 뭐 사전식 배열법 이렇게 말하든가, 예, 사전식 배열법. 순차적으로 끌고 가는 거죠. A 다음엔 B가 오고 B 다음엔 C가 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3을 여기다 그대로 박아놓고 싶으면 요 두 번째 자리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데, 두 번째 자리는 어떤 게 있나요? 2 말고 3 말고 0, 1, 4 중에 3200보다 크게 만드는 건 4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4를 박는 거예요, 이렇게. 4를 박아놓고 두 개는 남은 세 개 중 또 두 개가 들어와 줄을 서면 되니까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대가리에, 그러니까 최고 자리에 3을 박아 놓은 경우의 수는 끝난 거죠. 다 센 거잖아요. 3200보다 크려면 3, 2 아니면 3, 4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4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때는 뒷자리에 좀 자유가 생깁니다. 왜냐? 천의 자리 숫자가 이미 4인데 3200보다 큰 건 너무 당연하니 나머지 애들, 그러니까 4 빼고 하나, 둘, 셋, 넷, 4개가 남았는데 그 넷 중 셋이 들어와 줄을 서면 다 된다는 거죠. 3200보다 크다. 이렇게 합친 게 답이 된다. 오케이? 사전식 배열법에 대한 얘기. 홀수는 1의 자리에 홀수 들어가야 되고, 짝수는 1의 자리에 짝수 들어가야 되고, 여기 3의 배수, 4의 배수 얘기 나오던데, 자, 상식선에서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2의 배수, 이거 다른 이름이 짝수죠. 는 뭐예요? 1의 자리 수가 짝수면 돼요. 홀수의 반대말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3의 배수는 어떻게 찾아요? 각 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예요. 이런 애가 하나 더 있죠? 얘요. 9의 배수도 역시 각 자리 수의 합이 9의 배수요. 기억나죠?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기. 그 다음에 4의 배수요. 이거 행위로 보여주는 게 낫겠지? 이렇게 수가 있으면 1의 자리수, 10의 자리수 요렇게 합쳐서 요게 4의 배수이면 전체가 4의 배수예요. 10의 자리, 이 자리. 그러니까 끝에서부터 두 자리를 만들어서 그게 4의 배수면 이 앞에 숫자가 뭐건 간에 그놈은 4의 배수다. 이런 애가 하나 더 있죠. 8의 배수요. 8의 배수는 이렇게 자리가 나는데 1의 자리수, 10의 자리수, 100의 자리수 여기까지가 8의 배수이면 전체가 8의 배수입니다. 그 다음에 5의 배수는 간단하죠? 1의 자리수가 5 또는 0이요. 5 또는 0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6의 배수는 별거 없어요. 3의 배수 중 짝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놈과 요놈이 AND로 걸려 있어야 된다. 조건이 AND로.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이면서 1의 자리에는 짝수가 들어가는 그런 수를 6의 배수라고 해요. 뭐 하나가 빠졌죠? 7의 배수. 7의 배수는 안 써요. 잘 안 써요. 그러니까 7의 배수를 찾는 법이 없는 건 아닌데,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되게 복잡한 방법으로 찾아요.
그래서 7의 배수는 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잘이 아니라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예. 알겠죠? 요렇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4개의 숫자 중 3개의 숫자를 택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라. 3의 배수란 말이 들어가는 순간 0, 2, 4 이런 식으로 숫자를 조합하기 시작해야 된다고요. 0, 2, 4 쌍. 이렇게 되면 이 순서쌍이 이제 줄을 서는 방법으로 3의 배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줄을 서도 3의 배수가 되는 애인 거예요. 또 2, 3, 4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3의 배수가 되는 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얘랑 입장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여기서 뭐라 그랬죠?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세 자리 자연수라고 몇 자리를 딱 지정해 줬는데 그 녀석에 0이 들어가게 되면 이 줄서기의 방법에서 여기가 하나가 빠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대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방법이 달라집니다. 여기 너희가 제일 어려워할 만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5의 배수 0 또는 5 찾는 거고 이거였나? 이게 제일 골치 아팠나요? 이거 맞은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 맞았네? 하나 빼고 다 맞았네? 하지 말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윤이 아직 감을 못 잡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본격적인 순열이죠. 실제로 앞에 것들은 거의 개념 설명을 위한 순열의 개념 설명을 위한 예시 문항들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그냥 워밍업 같은 거였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순열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웃하게 세우는 경우,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경우, 적어도가 들어가는 경우, 뭐 이런 것들 우리 확률의 전초 단계로 배웠던 애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거의 외우셔야 됩니다. 이웃하게를 처리하는 방법은 묶어서 한 명 취급 and 내부 줄 바꾸기가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학생이 하나, 둘, 셋, 네 명이 있고 여학생이 하나, 둘, 세 명이 있다라고 하면 남학생끼리 이웃하게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학생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공간에는 하나, 둘, 셋, 네 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먼저 네 명이 줄을 서고요. 그리고 이 내부에서 다시 남학생 4명이 줄 바꾸기를 하는 방법이 보태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다 수용도를 써보면 곱하기로 나타나요.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로 나타나요. 곱사건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고 이제 또 반대로 여학생끼리 이웃해라 라고 하면 여학생 묶어서 하나로 남학생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명이 있는 거죠. 5명이 있고 여학생 3명이 줄을 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웃하게의 처리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웃하게란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묶어서 한 명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이웃하게라는 건 세트를 만들어 얘네들의 블럭이 움직이지 못한다의 뜻이에요. 아까 자음과 자음 사이에 3개의 숫자가 들어갈 때 요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과 2 사이에 뭐가 들어갈 때 이것도 세트로 해서 못 움직이게 하겠다는 거잖아. 그렇게 블럭을 잡을 때 한 명 취급하는 거다. 그 대표적인 단어가 이웃하게일 뿐이다 라는 얘기고요. 이건 이제 뭐 새 덩어리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얘기고요. 세 덩어리 1학년, 2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근데 얘네들끼리 일렬로 세우는데 같은 학년 학생끼리 이웃하게 세우래. 그러면 묶어서 한 명으로 하니까 여기는 창 3명이 있는 거죠. 그냥 3명이 서로 자리를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2팩의 줄서기가 있다. 합쳐서 8이고 8, 6에 48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하나가 우리 집합 개념에서 배웠잖아요. 포, 배, 의 원리 기억하세요? 포, 배의 원리, 포함 배제의 원리. 이거예요. N, A 합집합 B는 N, A 더하기 N, B 빼기 N, A 교집합 B. 확률 또는 경우의 수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이게. 겹치는 부분이 생길 때 일단 각각을 다 센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한번 빼주는 걸로 해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A와 B가 이웃하, 여기가 중요한 말이죠. 이게 5월의 뜻을 갖고 있고 이게 이웃하고 했으면 and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웃하거나라고 했기 때문에 5월의 뜻을 갖고 있고 5월은 명제에서 진리집합의, 아이고 이게 자꾸 유를 쓰려고 그러네. 진리집합의 합집합을 뜻하는 거라고요. 알겠죠? 거나 또는 이런 말. 그래서 A와 B가 이웃하거나 C와 D가 이웃하는 경우, 우리 지훈이가 이걸 이해를 못했었던 것 같은데, 저 거나 A, B가 이웃해도 되고 C, D가 이웃해도 되고 A, B와 C, D가 모두 각각 이웃해도 되고 모두 거나. 그래서 얘를 세는 법은 이렇습니다. A, B가 이웃을 했다 치자.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러면 이 녀석은 A, B가 이웃했다 치고 하나로 한 명 취급을 당하면 하나, 둘, 셋, 4명이 있는 거고 4명 줄서기에 A, B, 이웃이 서로 줄을 바꾸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C와 D가 이웃하는 경우도 C와 D를 제거하면 3명이 남으니까 그 3명의 4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이 둘을 더하는 행동이 바로 포함입니다. 포함. 근데 문제는 알고 보면 C, D, E였고 알고 보면 A, B, E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4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안에 얘네들이 마음껏 줄을 서다 보면 지금 내 눈앞에도 C와 D가 서로 이웃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또 이웃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 C와 D가 이웃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요.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샜는데 이 안에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가 무진장하게 들어가 있어요. 얘네들끼리 줄 바꾸는 것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은 지금 중복의 천지입니다. 그 중복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그 중복이 뭐냐? A, B가 이웃하고 C, D가 이웃하고 2만 홀로 따로 노는 이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총 3명이 줄을 서고 있는 거고 거기에 A, B 자리 바꿈, C, D 자리 바꿈의 도합 무려 24가지입니다. 이게 24가지. 이게 24 곱하기 2니까 48인데 그 중에 절반이 겹쳐 있다는 뜻이에요. 더하기 48 빼기 24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 아주 대표적인 포배 원리를 적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끝.